아마 여러분은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수학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왠지 수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지식 또한 갖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OECD라는 국제기구 조사나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조사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2019년 얼마나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한 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144개국 중 77위에 올랐습니다. 주변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정과 경제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파이낸셜 리터러시, 즉 경제 지식이라고 합니다. 경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미분과 적분을 잘 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경제 지식을 충분히 배웠다던가 이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성인이 됩니다.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국민들의 경제 지식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아주 쉽게 접하는 재정 및 경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필수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교육과정은 수많은 강사와 학자들이 공을 들여서 만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자료를 참고했고 한국 상황에 맞는 내용들로 엮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경제생활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을 강의로 배우고 다시 연습해보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과 삶의 밸런스인 워라밸을 이루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부를 쌓는 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돈과 성공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생활이 불편한데 나머지 것들을 이루었으니 충분히 성공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경제적 여유를 마련하기 위해 부를 쌓는 데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요소에 포커스를 맞추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첫 번째 요소는 행운입니다. 어떤 사람은 애초에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또는 운이 좋아 돈 많은 부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죠. 이런 행운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스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산을 늘리는데 좋은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스킬을 타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면 계산을 잘한다던가 협상을 잘합니다. 물론 이런 스킬은 어느 정도 학습을 통해 터득해서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일단 자산을 늘리는데 필요한 재능을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필요한 많은 걸 학습을 통해 터득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바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노력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노력은 무조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수입을 늘려 경제적 여유를 마련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산과 삶에 연결된 경제의 흐름을 읽고 다른 요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이를 통해서 적절한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보는 노력 모두를 포함합니다. 노력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은 자주 변합니다. 경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경제가 나쁠 때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노력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쉬운 노력의 예를 찾아보죠. 사람들은 저마다 갖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싼 외제차도 좋고 좋은 시계도 차고 싶습니다. 사고 싶은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지고 싶은 차는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남는 1천만 원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저축을 해서 이자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1천만 원 더 비싼 차에서 오는 만족감과 이를 포기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요소는 우리의 경제생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항상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데도 필요하지만 경제생활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부를 축적해서 경제적 여유를 얻는데도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노력을 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기본 지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을 경제생활에서 접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하는 노력을 훨씬 더 쉽게 만들 겁니다. 이제 저하고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